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의 이세미입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젊은 수장을 맞아서 20대 총선을 향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파워인 오늘 이 시간에는 박 위원장을 모시고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향후 행보, 그리고 총선 전략,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구상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취임사를 통해서 인사야 하셨겠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와 부산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우리 새누리당에 보여주신 그런 성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이번 제가 시당 위원장으로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품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가는 그런 네. 생활 정당, 그런 새누리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시민들 속으로 풍덩 빠져들어가는 생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청사진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두 개의 날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정책, 네. 또 하나는 소통. 우선 정책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여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정말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산시당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네. 또 한쪽은 소통. 뭐냐면 그동안은 부산시당 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만, 국회의원들 자기들끼리의 리그에 그렇죠. 머물렀다. 이제 그것을 탈피해서 정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뒹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께 좀 더 다가서고 싶습니다. 네,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장이 바뀌게 되면 우선 조직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박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또 어떤 사업에 주력하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파트에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나성민 의원이 네. 부산행복연구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산이 처해 있는 각종 이슈,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네. 또 우리 김세연 의원이 세계 시민 아카데미 원장으로 취임해서 네. 어떤 우리 당의 어떤 교육 기능, 또 교육. 시민들과 함께 시민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멀리 긴 호흡으로 우리 부산시당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나승진 의원이 원장이 되셨다 그러는데 부산행복연구원이라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조직이 생겼는데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도 5.6도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경쟁력 면에 있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정치가, 중앙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정치도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탈피해서 이번에 우리 새정치에서도 5.6도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부산행복연구원 출범시켰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 중심, 정책에 있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제 다만 저희들이 좀 자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새정치의 5.6도 연구소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네. 조금 좀 이벤트 이런데 좀 그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저희들은 그런 이벤트보다는 정말 좀 실속 있게, 책임성 있게, 이것이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한번 휙
나팔을 불면서 시민들한테 관심을 잠시 끌었다가 뒷감당하지 않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시적으로 4년, 8년, 12년 계속 우리 시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을 하는 그런 행복연구원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행복연구원, 행복을 연구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시민에게 뿌리를 내려서 투착화시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교육 정책 부분은 어떤 분이 맡아서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른바 세계 시민 아카데미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세계 시민 부산 아카데미. 시민이 세계 시민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슬로건 아래 네. 우리 차세대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김세연 의원이 그 원장을 맡아서 네. 기본적으로 저희 당원들 교육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 이 좀 책임감 있게 시민 강좌 같은 것도 네. 개설해서 네. 정치인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인, 또 각종 뭐 기업인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시민들이 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데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 활용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그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이런 걸 기획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이제 뭐 중앙당이다, 시당이다 보면 대변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고. 그렇죠. 근데 대변인의 역할은 보통은 일방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희들은 쌍방향이 안 되죠. 이제는 시민소통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소통위원회? 우리 정치권에서 메시지를 시민들한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그야말로 쌍방향의 소통 이런 모토를 가지고 대변인도 지금 임명을 할 예정이고 대변인과 동급으로 SNS 팀장을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민들과 우리 새누리당이 함께 부대끼는 그야말로 그런 역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참 바람직합니다. 일방적인 거 대화에서 상방향이 소통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마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리라 기대가 되고요.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 가장 큰 관건인데 그 당 위원장으로서 어떤 목표 같은 게 있으시리라 생각되네요.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저희 새누리당에게 보내준 그 성원은 정말 우리 부산말로 화끈했죠. 그렇죠. 정말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화끈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말 반성을 많이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산이 새누리당이 말뚝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이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야당의 그 어떤 강세 지역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 총선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가 뭐 몇 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그 마음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뭐 넥타이 메고 뭐 폼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정말 시장 바닥으로 뛰어들어서 빡빡 기는 정말 겸손하면서도 그런 소탈한 그런 모습으로 임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 하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새누리당 좀 아쉽고 부족한 못난 아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직한 아들이다. 믿을 때는 이놈밖에 없구나. 이런 아마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 각오가 끝까지 가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취임식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가 권력자가 찍어내는 낙하산 공천은 없다라고 언지를 주셨는데 박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1번 문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공천 문제거든.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이 사람한테 공천 주고 또 저 사람은 공천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한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공천 준 그렇죠. 권력자한테 자꾸 기웃기웃하고 소신을 접는 그래서 모든 우리 정치 불신의 씨앗이 거기서 배태되는 맞습니다.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 개선해야 되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공천권을 권력자의 손에서 국민들의 손으로 넘겨드려야 된다. 네. 이것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이미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미 당론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구 확정 부분도 예민한 사안인데 당 위원장으로서 이걸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침 국회 정개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또 경남, 울산을 대표해서 선거구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그 부분만큼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자기들 입맛대로 게리맨더링이라죠. 서로 뭐 띄었다 붙였다. 그렇죠. 이제 이걸 못하게 하고 독립기관이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정권 사항이고 저희들은 정치개혁특위에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선거법 문제 이런 것을 뭐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국민들이 투표로서 주권 행사를 할 때는 정당이나 또 출마자가 내세우는 공약 등을 보고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요.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는 어떤 히든카드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히든카드라서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백화점식의 그런 공약 이런 거는 저희들은 하지 않겠다.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뭐 이거 저거 모든 거 다 하겠다 해놓고 실제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저희들은 포커스를 하나, 둘, 셋 딱 맞춰서 약속을 드리고 그 하나, 둘, 세 가지면은 시민들이 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선택과 집중 그 중에 하나를 꼭 말씀 이렇게 살짝 드리면은 일자리 문제 모든 것은 저희들은 뭐 청년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모든 것은 일자리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도 문제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 일자리도 참 시급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지난 일들은 다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 당 내에 계파 간의 소통 이거는 늘상 문제가 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박계인 서병수 시장과는 어떻게 발맞춰 나가실지 그것도 아마 부산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정말 정치 대선배로서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부산시와 또 우리 부산시당은 한 몸이죠. 부산시장님도 지금 우리 새누리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는 길 아마 틀림없이 완벽한 협력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의기투합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 해결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 오늘 행복연구원이 이제 출범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문제, 부산
발전 또 부산의 그런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무기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민들께 하나하나씩 아마 좀 소상히 이렇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총선이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요. 아니 너무 저도 환영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김용춘 선배를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부산에서만큼은 정치적인 공방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 싫다. 아마 우리 김용춘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정말 부산 시민들의 행복 또 부산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할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네요. 발전을 위한 협력. 예,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프로필을 보니까 법조계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법계에서 입법계로 이렇게 노선을 바꾸셨는데, 맨 처음에 법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입법이니까 법을 제정을 하시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서 혹시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또 뭐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디고 나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워낙 바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바쁘고 또 지역구 또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스스로 좀 더 어떤 전문성 이런 좀 능력 이런 것을 좀 더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갈증이 많은데 네. 사실은 뭐 모자라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모자라는 부분은 물론 이제 공부도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더 주변에 이제 멘토 같은 분들 또 어떤 교수님들 이런 분들과 많이 만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막 벼락치기 공부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런 것으로 우선은 가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당 위원장이 되시기 전에 18대, 19대를 거쳐서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네. 지역구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뭐 제 자랑이라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자랑 한번 해보시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만덕 3터널 이제 예산 확보죠. 네. 만덕 3터널은 원래 이제 구 명칭은 초읍 터널인데 한 20년 30년 동안 많은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네,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지만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로소 제가 근 한 20여 년 만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할 네네.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이것도 해묵은 문제지만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요. 신공항 건설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시당위원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신공항 문제는 국토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부산 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비공개 간담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신공항 예컨대 어떤 이제 집을 우리가 짓자라고 하면은 어떤 집을 질 것이냐 한옥을 질 것이냐 양옥을 질 것이냐 주상복합을 질 것이냐 그렇죠. 이런 기본 규정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산시당 또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지금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동네 공항을 지으려고 하냐 아니면 정말 동부가 허브 공항을 지으려고 하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어떤 입장이 표명이 정리가 안 안 돼 돼 있어요. 있군요. 다만 이것이 그동안 뭐 부산, 울산, 경남, 또 대구, 경북 뭐 여러 우리 지방 지역 간의 어떤 서로 좀 그 분쟁의 씨앗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내년 6월까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월이 되면은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믿는 것은 정말 삼척 동자라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그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니 지금 어느 세상입니까? 그렇죠. 산속 저 산 속에 공항을 만든다. 세상 사람들의 코미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막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반드시 우리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네. 또 그래도 예. 만사불려 튼튼이라고 저희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또 정치권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상공계 일치 단결해서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으쌰으쌰. 맞습니다. 해주시기 네.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장이 다음 위원장이 되시고 난 후에 어떤 뭐 신변 변화 같은 것도 있습니까? 시당 위원장이 이제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국회의원일 때는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북구입니다. 구포, 덕천, 만덕.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를 뭐 열심히 뛰어다니면 다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선 이제 뭐 해운대도 가야 되고 동구도 가야 되고 그렇죠. 남구도 가야 되고 영도구도 가야 되고 그래도 또 우선은 또 제 지역구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24시간이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잠을 한 2시간 정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근데 제가 이제 다행인 것은 잠을 아주 깊게 짧게 숙면을 취하시는군요. 그런 스타일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네, 막 깜짝 놀라실 건데 제가 한 40년 동안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그 어머니께서 주신 가장 좋은 습관인데 그 덕분에 그래도 엄마 좀 바쁘지만은 네. 시당위원장도 뭐 확실하게 또 화끈하게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쯤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못하신 말씀이 있거나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또 시민들에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정말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뭔가 좀 책무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근심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산시당만큼은 정말 그런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저수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고 우리 시민들 정말 행복을 위해서 큰 것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좀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부산시당 새누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이 여당인 새누리당에 거는 기대도 크고요. 또 지지와 성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박민식 위원장이 제시한 청사진이 충실하게 완성이 되어 나간다면은 그 기대에 부응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는 그래서 부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누리당 부산시당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